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2022학년도 대비 2021년도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현장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직까지 좀 안전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 때문에 강의를 이렇게 라이브와 인강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아마 직강 신청하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얼굴 보고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 2월 기본 이론 강의 이제 개강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미리 조금 확인할 시간이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공지사항부터 확인을 하고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강의 자료, 수업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신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 자체는 저희가 만약에 직강을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직강쌤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에 나오셔서 바로 수령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라이브나 직강, 인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강 홈페이지, 저희가 라이브 들을 때는 인강 페이지가 아니라 직강 페이지에서 듣긴 하실 텐데, 그 자료 자체는 인강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인강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위에 있는 나의 학습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제공되는 강의 안에 보면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당 주차, 해당 강의에 해당하는 자료를 출력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지금 첫 주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인쇄 출판사 사정 때문에 출간이 1월 5일 날, 그러니까 내일 출간이 되게 됐어요. 저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강의 진도 맞춰서 자료를 지금 강의 자료실에 교재를 올려뒀거든요. 올려뒀으니까 그 교재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되는 강의 부분은 좀 초반부, 1, 2월 강의에서 초반에 시작하게 되는 강의는 되게 어렵거나 무겁거나 이런 강의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자료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 못 구하셨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아마 문자로도 다 받으셨을 텐데 강의 어디에다가 자료실에 어디에 이제 올려져 있는지 문자로도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 참고해서 꼭 출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자료 먼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뭐뭐 받았어야 하는지. 제일 먼저 교재 그죠? 교재 페이지 수가 조금 많아요. 96페이지. 이번 주에 진도를 나갈 욕심인데요. 진도는 사실은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자료겠죠?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받으신 자료 보시면 연간 계획서가 있는 강의 안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 칸이 있는 표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금 1, 2월 강의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구조화 활동을 할 때 개별적인 구조화, 그 다음에 개별적인 구조화 세부사항 인출 용도로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인출 확인하실 때 1, 2월 달에 유용하게 쓰시게 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구조화 하고 나서 저희가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구조화를 하게 되는데, 구조화 활동을 하고 나서 요거 활용하는 방법들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쓰기 자료가 있죠. 1, 2월 강의 1주차 짧은 글쓰기라고 해서 이거는 오늘 내일 하게 될 1주차 수업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글쓰기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짧은 글쓰기용 자료입니다. 주제와 쓰실 수 있는 빈칸,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참고해서 쓰시고 나서 확인하실 만한 참고 서술 자료를 같이 포함을 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료 다 이렇게 준비되셨죠? 하나가 더 있지요. 구조화 자료입니다. 구조화 자료. 이거를 지금 원래는 인쇄물로 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 장 한 장 낱장씩 나가지만 직각으로 나오시는 경우에는 요거를 전체 영역이 함께 묶여 있는 인쇄 자료로 조금 잘 보이는, 눈에 잘 보이는 자료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자료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편의상 비포 사이즈로 출력을 하긴 했는데 집에서 출력하신 쌤들도 약간 어려우시죠? A4 사이즈로 출력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고 잘 보여요. 이게 작년에는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A4로 뽑으면 좀 안 보였었는데 올해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자료 필요한 부분들 초반에 확인을 했어요. 다들 준비를 하시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먼저 1, 2월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체적인 강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부터 같이 확인을 할 건데요. 먼저 받으신 자료 중에서 그 연간 계획서 있는 자료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월 강의. 자, 연간 계획서 자료 부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수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저희 1, 2월, 3, 4월, 5, 6월 강의의 대략적인 구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1, 2월 강의, 3, 4월 강의 둘 다 이론 강의라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론 강의인데 같은 거 아니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1, 2월 강의, 3, 4월 강의 차이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 2월 강의는 교육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임용 준비가 처음이신 경우,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교직 수업 들으면 교육학 수업 다들 들으셨죠. 열심히 듣지 않아서 그렇지 다 교직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사범대건 아니면 교직이수시건 그리고 교육대학원 이 시간 간에 다들 교직 수업을 다들 다양한 형식으로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교직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의 양과 그다음에 실제로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교육학의 양의 범주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1, 2월 달에 시작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 수업 경험은 좀 있으시지만 수업은 들으셨지만 일단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학 공부가 처음이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장 탄탄하게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구조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포인트로 우리가 1, 2월 달에 같이 쌤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어. 내가 교육학 내용들을 봤을 때 이론들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이해가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이 이해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셔야 하는 것은 구조화입니다. 구조화가 뭘까? 요새 교육학 쪽 공부하시면 구조화 얘기들 여기저기서도 많이 하실 텐데 교육학 양이 너무 많죠. 내용 영역도 너무 넓고 너무 많고 물론 전공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교육학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구조화 없이 그냥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가 어디에 있었지? 이게 뭐지? 개별적인 지식들이 낱낱이 흩어져서 공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정리가 덜 된 느낌, 초반부에 공부가 좀 어려운 느낌 등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강의를 할 때 다른 부분들보다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화, 큰 영역별로 뭐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항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상하 위계관계, 비슷한 유사한 개념들,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병렬적인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조를 세우시는 걸 큰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론 강의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목표하는 바가 될 것이고요. 1, 2월 강의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쓰기, 기본적인 논술, 글쓰기 최소한
내가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서론, 본론, 형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서본결의 내용 구성 요소들, 형식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보면 들여쓰기, 줄바꿈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정할 때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의 토대를 닦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 이해, 내용 구조화, 기본적인 논술, 글쓰기 요 세 가지가 1열 강의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목표하는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학 이론을 완전히 처음 보는 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이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1, 2월 강의를 들으셨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3, 4월 이론 심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해와 구조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론의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함께 확인을 하는 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론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참 좋지만 우리가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 영역들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다수 출제되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세부적인 이론들,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론 심화, 그리고 우리가 글쓰기 연습을 1, 2월 달부터 계속 하거든요. 짧은 글쓰기 연습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3, 4월 달에는 좀 더 심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화가 돼서 1, 2월 달에는 공부해서 내가 이해한 내용을 인출해서 한 단락으로 글 쓰는 연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 자체가 이제 재작년부터 좀 그런 낌새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작년 시험에서 더 티가 나게 확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그냥 인출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습하는 활용 짧은 글쓰기 연습부터 이제 3월 달부터 강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 2가 기초라고 한다면 3, 4는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 2, 3, 4 보통 이어서 쭉 들으시는 게 가장 공부하시기 편한 거고 이전에 공부가 좀 되어 있다, 쌓여 있다 그러면 3, 4 들으셔도 무리가 없는 거고 1, 2월에 이론을 안 들으면 난 안 할 것 같다 공부를 안 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통 1월 달부터 같이 시작해서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구성에 있어서 이제 1, 2, 3, 4는 이론, 기본, 심화 다지게 되고 5, 6, 7, 8은 문제풀이거든요. 5, 6, 7, 8은 문제풀인데 여기 받으신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5, 6월 문제풀이는 기출, 기본, 문제반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논술, 기출,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들. 객관식 기출은 너무 옛날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최근에 의미 있는 객관식 기출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랑 연관되는 5급 그 서술형 기출들. 5급은 2차에서 교육직렬을 뽑을 때 우리 시험이랑 약간 유사한 서술형 시험을 봅니다. 근데 거기 시험이 추구하는 방향이 최근에 우리 시험의 변화된 방향, 정답을 딱딱 요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론을 알고 있을 때, 개념을 알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연관지어서 말이 되게끔 타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5, 6월 강의에서는 기출 중심으로 논술과 여러 가지 그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별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문제 기반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문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이나 적용의 사례들을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7, 8월 실전 종합 문제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때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근데 이제 9, 11월 달 강의가 완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본격적인 시험 대비가 매주 이루어진다 그러면 7, 8월 이제 그 실전 종합 문제 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시험 경향에 맞춰서 중요 영역들 그리고 모든 교육학의 영역들에서 실제로 출제가 될 법한 문제들의 응용, 활용 부분들을 문제화해서 되게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 모의고사 형식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로 해서 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수 확인하시게 되는 게 7, 8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매 강의마다 모의고사는 다 있어요. 저희 지금 1, 2월 반에도 모의고사가 2번 있거든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저는 늘 스타일이 첫 번째 주에 첫째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늘 봐왔었거든요. 근데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 시작 시점 자체가 조금 늦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요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강의에서는 2주차. 그래서 내일 당장 모의고사를 보는 건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모의고사는 항상 실전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출제되는 형식은 실제 출제된 문제 형식과 유사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문제를 푸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공부하시면서 우리 목표의 방향성, 우리가 결국은 봐야 되는 시험이 이론을 달달달달 외워서 뭔가를 인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논술 형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열 강의 대략적인 목표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구조화 자료 드릴 거고, 그다음에 매 수업마다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형성평가 할 게 없죠. 배운 게 없으니까 아직. 근데 내일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일 수업 시작할 때 같이 형성평가를 봅니다. 이 형성평가는 인강, 직강 똑같아요. 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직강을 진행할 때는 현장에서 이제 문제 드리고 풀고 같이 풀이하고,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문제 제공 받으시니까 시간 재서 푸시고 풀이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이 질문을 좀 하세요. 인강도 형성평가가 제공되느냐? 당연히 제공되죠. 저희 강의는 특별히 인강, 직강, 그러니까 기본 커리큘럼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강과 인강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이렇게 보통 직강 열려 있을 때는 직영상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강과 직영상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 강의 형성평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아까 자료 보셨던 것처럼 짧은 글쓰기 연습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숙제로 나갈 겁니다. 숙제로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같이 그 다음 주에 가볍게라도 한 번씩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짧은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실제로 쓰게 되는 교육학 논술이 서론 한 단락, 결론 한 단락, 본문 4단락으로 구성된 시험이에요. 그럼 본문 4단락은 내용의 덩어리로 4가지의 영역을 각각 물어보는 그 내용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짧은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의 한 단락 쓰기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활용이나 적용, 뭐가 있어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적용이나 활용 문제를 잘 푸시려면 가지고 있는 게 많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체화가 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런 활용이나 적용 문제를 푸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1, 2월 달에는 조금 기본적인 사항들 중심으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 3, 4월 달에는 좀 더 응용이나 활용 쪽에 짧은 글쓰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지금 상황이 불확실해서 확정을 못 드려요. 이거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직강, 직영상 쌤들 대상으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 스터디 짜드리는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집합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직강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터디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직강을 열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여유가 좀 있다. 기간이 좀 의미 있게 남아있다. 그럼 그때 짜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대면 스터디를 하시는 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죠. 우리가 지속적인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위험 요소가 좀 크기 때문에 스터디도 좀 비대면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또 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모의고사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첨삭이 이제 모의고사 2번이니까 2번 있으니까 첨삭도 2번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형식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첨삭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개별 상담, 직강, 직영상 쌤들 대상으로 요거는 따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보고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해당 시기에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언급된 사항 외에도 자료 보시게 되면 글쓰기 관련해서 우리가 1, 2월 달에 기본 교재 부분에 그걸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5일 날 나오게 되는 교재 받아보시게 되면 그 별책으로 약간 부록 형식으로 해서 교육학 논술 글쓰기 그 책자를 따로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매개로 해서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시기 전에 교육학 논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주요 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죠. 제가 순서가 보자. 네, 여기도 삐뚤어졌네. 좋아요. 저희가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강의 일정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아이고, 날짜가 안 고쳐졌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렸어요. 1월 7일 화요일이 아니죠. 이 잘못되어 있죠. 1월 13일입니다. 그죠? 12일. 1월 1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쳤는데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2주차 화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2주차 화요일 날 시행됩니다. 인강으로 들으시는 경우에는 보통 수요일 날 올라가는 강의에서 모의고사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월 11일 날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예, 요것도 변동이 있으면 미리 공지를 할 거예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수업이 직강 기준으로 9시부터 1시 반까지예요. 9시부터 1시 반까지 4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론 강의는 할 게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틀만 1월 26일과 2월 9일 화요일 강의만 30분씩 더해요. 그때만.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에 변동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요 강의 일정 이론 진도는 교재 진도대로 나갑니다. 교재 진도대로 나가는데 지금 받으신 교재 보시면 상권 진도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진도가 있는데 학원 진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게 있어요. 1, 2월 달 안에 전체 1회독을 할 수 있느냐를 궁금해하시는데 합니다. 저희가 강의가 보통 1, 2, 3, 4, 5, 6, 7, 8, 90, 11 이런 식으로 2달 또는 마지막 강의는 석 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달로 구성되어 있건 석 달로 구성되어 있건 그 한 덩어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학 전체 진도를 한 번은 돌립니다. 반드시 돌리게 되는 진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는 그게 공부 처음 시작하시면 그게 그럴 리가 있나?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인데 라고 진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일정 자체는 요런 순서대로 그래서 교육의 이해부터 해서 쭉 진행되는데 이제 그건 있어요. 중요 영역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더 중요한 게 딴 게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들이니까 그 영역들을 찍어보게 되면 교육 과정 거의 매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던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됐던 양대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주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과정과 행정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 연구는 우리가 같이 보는 거긴 한데 교육평가가 메인이에요. 교육평가와 교수이론 및 공학. 요 두 영역도 아주 자주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교육심리학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좀 최근에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5가지 영역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실제로 4가지 영역이 보통 출제가 되는데 행정과 과정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거의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 평가, 교수 이론, 심리 중에서 두 가지 영역이 보통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만 하면 되지 않나? 다른 영역들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 나온 건 또 아니에요. 다른 영역들에서 뭐 한 번도 안 나왔어 라고 할 만한 영역은 또 없어요. 한국교육사는 안 나온 건 맞아요. 한국교육사는 안 나온 건 맞는데, 지금 보면 교육의 이해 부분에서도 자유교육이나 교육의 목적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양교육사 쪽도 결국은 자유교육이랑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 철학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죠. 교육 철학은 애매하죠. 근데 생활지도 및 상담 부분도 생활지도 기법, 비행이론이라고 해서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고, 사회학 부분도 기능이론 연관지어서 학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 영역들 중에서 한국교육사, 교육 철학 정도가 아직 언급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 외의 영역이 전혀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 위주로 그거 먼저 보지, 먼저 보고 덜 나올 것 같은 건 뒤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학도 나름의 학문 영역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순서는 아닌데, 쌤들 왜 교직 수업 들으실 때도 첫 학기에 들으라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학기 좀 다르게 구성돼 있죠. 내가 듣고 싶다고 전부 다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학교가 날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렇게 낸 게 아니라, 우리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전공 수업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왜? 그 순서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들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순서를 지켜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론들이 토대가 되는 이론들이고, 뒷부분에 있는 이론들은 응용이나 활용성이 강한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서 자주 나오는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 교육 평가 부분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을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다 연계가 돼요. 교육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교수 이론과 교육 평가가 타당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토대가 되고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교육 과정을 실제로 설계를 하기 위한 교수 이론,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모르면 여기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고 그럼 교육 과정부터 하면 되겠네. 근데 교육 과정은 그 서양 교육의 흐름이나 교육 철학이나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 과정이 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1, 2월 달 강의,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순서가 좀 달라져요. 달라져서 저희가 문제풀이 하거나 모의고사 하거나 할 때는 좀 순서를 바꿔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 먼저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초반에 이론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토대를 닦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최근 시험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제 경향 자체가 외워서 인출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더라도 정답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보통 교육학 공부할 때 이런 순서로 보통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토대가 되면서 나머지 학문들의 그 이해나 제대로 된 파악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이론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재밌겠죠? 생각보다 교육학이 재밌어요. 처음엔 다들 싫어하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 2월 달이 교육하기 제일 힘드실 거예요. 공부하시면 1년 그 공부를 쭉 진행해 보시게 되면 1, 2월 달이 교육하기 제일 힘들고, 교육학은 갈수록 쉬워집니다. 3, 4월 달 좀 낫고, 5, 6월 달은 확실히 나아지고, 7, 8월 달 되면 오 진짜 괜찮은데, 9, 11월 달 되게 되면 교육학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들을 다들 하시게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들 전공이 더 좋다고 하시는데, 익숙하니까 더 좋아하시는데, 전공은 보통은 끝까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2달마다 1회독씩 할 수 있는 그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할 만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글쓰기 한다 그랬었죠. 그게 지금 오늘 받으셨던 자료 중에서
짧은 글쓰기 1주차 짧은 글쓰기.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하셔도 좋고 오늘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신 후에 하셔도 좋고 내일 수업까지 다 들으신 후에 몰아서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글쓰기 연습이에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1, 2월 달에는 2번, 3, 4월 달에도 2번, 5, 6월 달에는 4번,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7, 8월 달에도 실전 모의고사를 4번.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실제 형식이 아닌 그냥 모의고사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실전 모의고사라 그럼 정말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빈도로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1, 2월 달에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걸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 이거라는 걸 알고 이 형식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지 글쓰기 연습을 그 실제 형식으로 아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보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보고 그 외에 글쓰기 연습은 요 자료를 기반으로 한 짧은 글쓰기 한 달락 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씩 꾸준히 쓰자. 가능하시면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드리게 될 주제도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요. 많죠? 5개 다 안 쓰셔도 돼요. 근데 2개는 쓰셨으면 좋겠어요. 2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5개 다 쓰셔도 좋아요. 1, 2월 달에는 괜찮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양을 계속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쓰는 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쓰는 겁니다. 몇 개를 쓰건 간에 놓치지 않고 꾸준히 쓰는 거.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하게 할 거야. 나는 그 주의 공부를 내가 완벽하게 흠 없이 완벽하게 해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진행하시게 되면 중간에 공부를 계속해 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놓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짧은 글쓰기 연습도 몇 개를 쓰셔도 괜찮으니까 계속하세요. 빠지는 주가 없이. 근데 빠지는 주가 있으면 실패인가? 아니에요. 빠지는 주가 있더라도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괜찮아. 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저번 주에도 내가 안 쓰고 저저번 주에도 안 쓰고 해서 나 이제 끝났어. 안 해야지.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거고 지난주에 안 썼건 2주 동안 안 썼건 그 3번째 주에 다시 쓰면서 그래 오늘부터 다시 써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글쓰기 하실 때는 문제를 보시고 해당 시기에 공부한 사항들을 주제로 삼아서 교재를 첨부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써라. 실제 한 달락 쓰기 연습이기 때문에 키워드 인출해서 나열하는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글쓰기 연습입니다. 글쓰기 연습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완결되게 글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잡을 필요도 없고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 하나를 20분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미리 공부해보고 내용 인출하고 생각해보고 나서 글 쓰고 그거 다시 읽어보고 피드백하고 교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20분 안에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글쓰기 활동 자체가 전체가 다 20분 안에 끝나면 되는 거지 글 한 달락 쓰는데 20분씩 쓰고 있고 그럼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짧은 글쓰기를 하는 주된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생각한 바를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써서 전달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멋진 글쓰기, 문장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잘 연결되는 글쓰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의도했던 바. 내 생각에는 이런 건데, 장점은 이런 게 있는데, 개념은 이런 건데, 영역은 이런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부분을 어렵지 않게 있는 그대로 쓰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타이핑하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실제로 시험 보시게 되면 손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실제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모의고사 관련해서 첨삭이 2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개별 첨삭, 현장 첨삭. 나중에 9월달 되면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대표 첨삭이라고 하나가 더 붙는데
말이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쌤들이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해를 저거 뭘 내야 되지라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 보는 1회차 모의고사는 개별 첨삭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별 첨삭은 뭐냐?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는다는 거예요. 1대1로 첨삭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성한 모의고사를 제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강이었으면 직강에서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내시면 되거든요. 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볼 때 안내가 더 나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내가 나가긴 할 텐데요. 지금 직강과 직영상으로 들으시는 쌤들은 제가 알기로는 메일로 받을 거예요. 메일로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신 부분도 다시 메일로 돌려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쌤들은 첨삭 게시판이 있죠.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매 강의마다 강의가 들어가고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강의에 딸려서 첨삭 게시판이라고 하는 강좌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정에 맞춰서 올리셔야 돼요. 일정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되고 그 1회차 모의고사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건 직강도 마찬가지고 인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시면 안내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강쌤들은 첨삭 게시판에 제출을 하시면 그 첨삭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첨삭본을 돌려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대1로 첨삭을 받아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게 개별 첨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장 첨삭은 현장에서 같이 진행하는 첨삭입니다. 첨삭 그리고 채점입니다. 제가 수업을 쭉 해보고 하고 그다음에 첨삭도 다양한 형식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스스로가 자기의 답안지를 좀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평가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이게 좋아 이렇게 잘해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도 되게 좋은데 내가 쓴 내 답안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래서 괜찮고 이 부분은 이래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점수를 좀 주기 어려울 것 같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내가 채점을 할 건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죠. 내가 답을 쓸 때 그러니까 실제로 채점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게 되고 어떤 부분들을 근거로 점수를 주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에 맞춰서 스스로 글을 좀 더 정련해서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같이 첨삭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고 수업 중에 우리가 2회차 모의고사는 현장 첨삭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함께 채점을 진행하고 첨삭 포인트를 확인하는 형태다. 그래서 같이 첨삭을 하는 겁니다. 답안지 자기 걸 놓고 하셔도 괜찮고 주변에 친한 친구분이 있다 그러면 바꿔서 그죠? 이렇게 채점을 해줘도 괜찮긴 한데 자기 걸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이들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답안을 써서 제출하고 나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복기를 하고 나서 복기한 답안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감도 사실 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현장 첨삭 같이 진행하는 첨삭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채점의 포인트. 결국 채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채점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답을 쓸 때 그런 포인트들을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이렇게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첫 번째 논술 시험을 봤을 때랑 되게 느낌이 비슷한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면 나는 친구랑 복귀한 거 봤는데 내용이 비슷해. 복귀한 내용이 비슷한데 점수 차이가 꽤 나. 친구 답이나 내 답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5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난다. 도대체 어디서 점수가 빠진 건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보게 되면 결국은 나는 답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던, 그리고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요구사항을 충분히 강조해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특히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스스로의 답안지를 좀 더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요구사항에 맞는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그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 강의 중에 개별 첨삭 한 번, 현장 첨삭 한 번 있으니까 두 번 다 재밌을 거예요. 모의고사도 재밌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우리 1, 2월 강의에 있어서 그런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받으신 자료에 지금 4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인 교육학 공부 계획이 있어요. 교육학 공부 계획이라서 1월달, 2월달, 3, 4, 5, 6, 7, 8, 9, 10, 11 점점 이렇게 줄어들긴 하는데 각각의 기간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건데,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보통은 강의 일정 맞춰서 진행하시고 강의를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역시 밀리지 않고 다 복습을 하시면 그 시점에 해야 하는 공부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강의 들으면 편하다. 근데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니까, 근데 이제 좀 내가 더 잘하는 부분,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시면서 어떤 시점에는 강의를 듣고 어떤 시점에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흐름은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회독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각각 1, 2월에 1회독, 3, 4월에 1회독. 근데 1회독,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대체 회독이 뭐냐? 1회독 했는데 2회독 했는데 이거 얘기할 때 이 회독이 뭐냐? 또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한 번 봤다예요. 한 번 돌려봤다. 근데 이 회독의 의미를 또 너무 그대로 생각하셔서 반드시 다 읽어야 되느냐, 읽기만 하면 1회독을 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회독을 했다 그러면 한 번 돌려서 봤다예요. 한 번 돌려서 봐서 회독하는 방식에 따라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1회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반부로 가서 회독을 할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못해요. 빠르게 넘기면서 키워드 확인하고 인출하는 거 슉슉슉 하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게 되면 그걸 1회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1, 2월 달에는 1회독, 근데 암기보다는 이해와 구조화에 힘을 둔 1회독을 하시면 되고, 3, 4월 달부터는 그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인출을 좀 더 추가한 1회독, 그다음에 5, 6월 달에는 1.5회독, 1.5회독이라서 전체 한 번 돌리고 중요 영역은 한 번 더 돌리는 거, 그 정도. 그다음에 7, 8월 달에는 2회독, 그럼 한 달에 한 번이겠죠? 그다음에 9월 달부터 해서는 거기에서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2회독을 했다 그러면 9월 달에 처음 들어갈 때는 3주에 1회독, 그 다음에는 2주에 1회독, 일주일에 1회독 꼴로 줄어들게 되면 시험 직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리시면 교육학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는 크게는 그 흐름으로 계속해서 개별적인 진도를 나가주시면 되고, 저 이제 강의 안내를 보게 되면 이제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문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7, 8월 달에는 예상 문제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각각 모의고사는 점점 횟수를 늘려가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9, 10월 달, 11월 달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강에서는 매 주당 한 3개씩 모의고사를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감 잃지 않고 주요 영역들 비슷한 형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강의 안내가 뭔가 좀 많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페이지 보시면 아까 봤었던 모의고사, 여기에는 잘 되어 있었군요. 일정을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제가 순간 이게 예, 당황했어요. 이게 다르죠? 우리 자료에 있는 걸로 봐두세요. 자, 1회차 모의고사는 1월 12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일주 미뤄서 1월 16일. 맞나? 7이 올라가야 되는데 2월 16일. 죄송합니다. 번거로워서. 헷갈리게 하셨죠. 2월 16일 맞아요. 뭔가 안 맞았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2월 16일 화요일에 2회차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요 일정대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1월 12일, 2월 16일 우리 5페이지 자료에 있는 대로 1월 10일, 2월 16일로 고쳐서 요게 있는 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월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또 저희가 공부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할 텐데요. 더 확인을 하게 될 텐데, 확인을 하게 되긴 할 텐데,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자, 스터디 하실 때 자, 스터디는 꼭 필수일까, 필수가 아닐까? 우리 이거 뭐 설명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스터디는 꼭 필수는 아닙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스터디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강제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근데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강제를 하잖아요.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복습을 안 하면 형성평가를 못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복습을 혼자 잘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자꾸 안 하게 되더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남들이랑 같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남들 앞에서 좀 인출해보고 이랬을 때 공부가 좀 더 집중이 잘 되더라, 남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좀 편하더라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거고, 나 혼자 잘 하는데 남들이랑 같이 뭘 했을 때 나는 오히려 약간 왜 에너지가 이렇게 좀 더 떨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같이 하고 나면, 스터디 하고 나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딴 거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퍼져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득과 실을 생각하셔서 얻는 게 크면 스터디를 하는 거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면 스터디 하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스터디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복습이에요. 복습.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는 스터디에서는 가끔 보면 플러스 알파로 뭘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예요. 전공을 그렇게 하세요. 전공을 그렇게 하시고, 교육학은 초반에 의욕이 넘치니까 다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런 의욕은 전공에다가 쏟아 부으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실 거고요. 교육학은 그 주에 진도 나간 부분을 혼자 복습한 거 남들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의 공부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전 1, 2월 달에는 구두 인출을 별로 권하지 않아요. 구두 인출은 후반에 갔을 때 구두 인출이 좋고, 초반에 하는 인출 연습은 형성평가 형식으로 문제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상대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뭘 물어봤어요. 구두 인출하면 이거 뭐예요? 물어봤는데 상대가 대답을 한 걸 듣고 있으면 그럴듯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내가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뭐라고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시게 될 형성평가 문제 보시면 대략 짐작이 되실 텐데, 형성평가 형식으로 문제를 서로 만들어서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스터디 한 3, 4명 정도가, 근데 잘 맞으면 2명도 좋습니다. 짝 스터디가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죠. 근데 원래 짝 스터디가 잘 깨지니까 한 명만 어긋나면 스터디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3, 4명 정도 진행을 하는 거긴 한데요. 그 3, 4명 정도 진행을 하셨을 때 각자 이제 복습을 해오는 걸 전제로 해서 복습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오는 겁니다.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단답형으로, 그다음에 정답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어 와서 그걸 같이 푸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릴 수 있죠. 올리고 그걸 풀고 나서 인증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답을 알려주는 거. 그럼 바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오면 문제가 겹쳐요. 한 4명 정도가 문제를 10문제씩 내오자. 그러면 그 문제 중에 3, 4문제는 반드시 겹칠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게.
겹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가끔 보면 문제가 겹쳐가지고 문제수를 더 줄여야 되나? 줄이면 안 겹쳐요? 겹쳐요. 그래서 겹치는 건 뭐냐 하면 이 정도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나 말고도 딴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되겠네? 남들도 다 아는 거니까 나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가이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지금 시점에 하시면 좋은 게 짧은 글쓰기 피드백. 짧은 글쓰기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하기 싫어요. 교육학 논술이 제일 싫은 점이 뭐냐면 논술이라는 거예요. 글로 써야 된다는 거. 쌤들 왜 대학 다니실 때도 지금 재학 중인 쌤들도 있으시겠지만 레포트 쓰는 거 싫지 않아요? 가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레포트 되게 좋아하는 편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있고 레포트가 있으면 보통 다들 친구들도 그렇고 시험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끝나니까.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일단 끝나잖아요. 시험은 못 보더라도. 근데 레포트는 내가 끝까지 안 쓰면 끝이 안 나니까 안 낼 게 아닌 이상은 뭘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과정이 되게 편하지가 않죠. 논술이 글쓰기라서 싫은 거예요, 사실은. 객관식 시험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근데 논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짧은 글쓰기 처음에 한두 주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굳이 이걸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덜 쓰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글쓰기 피드백은 사실은 피드백을 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 이번 주에 주제가 5개가 나갔으면 뭐 공통 주제를 같이 하나를 정하셔도 좋고 나머지는 자유 주제.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거 각자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여기 없는 거라도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 있으면 해당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 만들어서 써서 올리라는 거예요. 써서 올리고 그걸 읽고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내용 부분 중에 빠진 건 없는지 혹은 문장이 좀 이상하게 읽히진 않는지 내가 읽었을 때 나 이런 뜻으로 읽히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가 약한 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진행을 해보면 초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 조원들은 피드백을 별로 안 줘요. 내가 쓴 그 글쓰기에 대해서 별로 체크한 게 없이 그냥 잘 썼다고만 하는데 나 너무 불안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혀 문제 없어요. 꼭 뭐가 막 체크가 많이 돼 있어요. 좋은 게 아니고 잘 쓰면 피드백을 할 게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이 피드백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짧은 글 쓰기를 하는 거. 짧은 글 쓰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2가지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삼아서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하실 수 있는 게 1, 2월 달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의는 듣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수업을 듣고 나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복습을 해야 될지 감이 없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난 후에 1, 2월 달 전체적인 이론 공부 방법 또는 방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1, 2월 강의의 중요한 목표는 이해랑 구조하라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할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하는데 자, 수업을 들으셨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복습은 당일에. 황금률입니다.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지금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1, 2월 달에는 교육학만 할 거야. 전공은 좀 뒤에 해야지. 안 돼요. 전공이 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교육학 1, 2월 달에만 하고 전공을 그럼 뒤에 해야지. 그럼 교육학 1, 2월 달에 했던 거 안 하고 그 뒤에는 교육학 한참 쉬었다가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새로 해야 돼요. 안 한 것처럼.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 교육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초반에 많이 이제 느끼시는 게, 특히 오늘, 내일은 집에서 들으시더라도 좀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공부이기 때문에, 직강 나오신 분들은 몸살하고 그래요. 첫 주에 몸살해서 집에 가서 들어놓아서 앓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아파요, 막. 아픈데. 제일 지키셔야 할 게, 그날 나갔던 진도는 반드시 그날 다 복습이 끝내야 돼요. 복습이 끝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복습은 당일에. 말은 쉬운데 해보시면 양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은 교육의 이해를 나가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나중에 교육 과정, 교육 심리 이런 걸 하다 보면 막 진짜 복습하다가 이렇게 막 숨이 턱턱 차올라요. 다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안에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내일 해야 되나? 안 돼요. 내일로 미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밀리지 않고 그날 당일 공부 양이 끝나면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줘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어떻게 안 밀리게 복습을 할까? 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잠을 줄이세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습을 당일에 한다? 우리가 보통 9시부터 1시 반까지 수업을 들으면 사람이니까 너무 지쳐요. 그럼 그때 좀 쉬었다가 식사를 보통 하세요. 식사를 하시고 보통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2시 반에서 3시 정도입니다. 아주 초인적인 인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지를 가졌다 그러면 2시 반에 시작하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보통 한 3시쯤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시부터 내가 몇 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녁도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서 뭐 1시간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8시부터 다시 공부를 한다. 10시까지 한다. 11시까지 한다. 그럼 널널하게 잡아도 한 6, 7시간 정도는 보통 초반에는 아주 널널하게 잡았을 때 이 정도 복습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개인 스케줄이나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거를 다 공부 복습 시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 난 죽어도 못하겠어. 난 4시간이 한계인 것 같아. 난 3시간이 한계인 것 같아. 그럼 그게 한계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적게 시간을 잡으시면 이제 안 되긴 하는데,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요 정도를 일반적인 복습 시간으로, 초반부에 복습 시간으로 보게 되면 요 시간 안에 복습을 끝낼 수 있는 깊이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6시간, 내가 5시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봐야 될 양이 이만큼이다? 그럼 그만큼을 5시간 안에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이 많으면 얕게 볼 거고, 양이 적으면 깊게 보겠죠? 그 차이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깊이대로 보면서 밀리기 시작하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초반에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처음에는 다들 잘하고 싶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놓치는 부분 없이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속도대로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밀려요. 보통 어디서부터 밀리느냐 하면 교육 과정부터 밀려요. 교육 과정 즈음 되면 그때부터는 밀려서 지난주차 복습이 이번 주에 아직 안 끝나고, 근데 지난주차 복습이 안 끝났으니까 오늘 복습해야 될 걸 못 하겠어요. 마음에 짐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복습을 하기 전에 지난주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복습은 또 밀려요. 그런 식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한 번이 돌지가 않아요.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멍 난 부분들이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한 번 보고 끝나는 거면 뭐 어떻게든 죽을 똥 살 똥 매달려서 다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시험 때까지 엄청 많이 볼 거예요.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하기 편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되게 좀 길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6, 7시간 걸려도 복습을 다 못했던 양들이 2번째 보고, 3번째 보고, 4번째 보게 되면 정말 걸리는 시간이 팍팍팍팍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볼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다. 그럼 6시간 동안 다 보세요. 그냥 좀 얕게 보더라도 다 보시고 다음에 또 볼 거니까. 그리고 형성평가 좀 틀리셔도 그래,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또 볼 거니까 틀린 거 한 번 더 보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끝까지 나가는 거, 꾸준히 하는 거, 구멍 나는 부분을 없게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갈 거야. 그러면 보통은 중간에 퍼지게 돼요.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어찌되었건 쭉쭉 나가시는 거. 그래서 복습을 당일에 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날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양을 반드시 끝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일단 요 하시는 건 내용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 확인하실 때 보통은 진도 나갔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수업할 때 제가 이거 중요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하고 찍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다음날 형성평가에서 보통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1, 2월 달에 다시 보시고 한번 외우려고 애는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 외우세요가 아니에요. 외우세요가 아니고 1, 2월 달에는 외우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 결과가 외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외우려고 애를 아예 안 쓰는 건 안 돼요. 가끔 이해만 하지 뭐 읽고 넘어갈 거야. 대충 읽고 넘어갈 거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우려고 애는 쓰셔야 하지만 외워질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좀 틀려도 돼요. 근데 외우려고 애는 써주셔야 돼요. 하시고 그다음에 복습 시작하실 때 중요한 건 구조화. 구조화는 좀 이따 같이 할 거예요. 챕터 들어갈 때 첫 번째 챕터 구조화부터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제가 하는 걸 같이 보시고 쌤들이 그날 진도가 끝난 분량에 대해서 복습을 하실 때는 혼자 그걸 하셔야 돼요. 빈 종이 꺼내놓고 인출을 쭉 한번 해보시면 구멍이 뻥뻥 나요. 괜찮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구멍이 뻥뻥 났을 때 다시 보고 여기가 인출이 안 됐구나. 근데 그 인출을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인지 구조와 장기 기억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인출 연습을 같이 하시면서 구조화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하실 때 제일 우리가 편한 공부가 뭐냐면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책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굉장히 편하죠. 마음이 편해요. 보면 다 있으니까. 보면 다 알 것 같으니까. 근데 하기 싫은 게 뭐냐 하면 떠올리는 거예요. 뭐가 있었지? 첫 번째 시간에 뭐 했지? 무슨 얘기했지? 왜냐하면 다 기억이 안 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떠올리는 활동을 했을 때 정말 기억이 오래가요. 이건 인지심리 실험에서도 정말 다양한 실험으로 많이 밝혀낸 결과이기 때문에 복습의 시작은 항상 인출로 시작합니다. 그날 수업의 전체 내용을 쭉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손으로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구조화를 그리는 건 난 좀 이따가 좀 하고 싶어. 그러시면 정말 손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눈 감으셔도 되는데 졸리니까 눈 뜨시고 뭐 했었지? 첫 시간부터 쭉 떠올려 보시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화 하시고 인출과 구조화 하시고 기본적인 이론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외우라고 했던 부분들은 외우려고 애를 쓰시는 거. 그게 초반부 1, 2월 달에 주된 공부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시면서 지금은 되게 방법론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점차 하다 보면 훨씬 더 편하게 방향성들,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연결이 되니까 찬찬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뭔가 되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공부 방법과 강의의 성격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개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잠깐 쉬셨다가 지금 제 시계는 10시 1분이거든요. 10시 1분인데 10시 10분에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